저희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영상으로 지오폼이 어떻게 업종별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시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물 관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소홀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불편을 느끼는 곳도 바로 이용자입니다. 지오폼은 현장 근로자의 점검을 더 쉽고 체계적으로 만듭니다. 체크와 사진, 기록까지 한 번에. 처벌법. 이제 안전은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증명해야 합니다. 지오폼은 현장에서 곧바로 안전의 근거를 남깁니다. 모바일 교육 기록, 참여자 서명, TBM 활동, 위험 발견 사진과 조치 요청까지 사고가 나도 관리 체계를 입증하면 책임은 명확해집니다. 체크와 사진, 기록까지 한 번에. 제조업 현장에서 여전히 이런 종이 대장을 쓰고 있나요? 흐릿해지고 구겨지고 찾기도 힘든 기록들, ISO 때문에 붙여만 놓은 서류들, 이제 QR 하나로 바꾸세요. 지오폼은 설비 공정마다 부착된 QR을 찍는 순간 전용 점검 리스트와 부적합 보고서를 바로 불러옵니다. 체크와 사진, 기록까지 한 번에.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의 하루. 결국은 현장 기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종이 점검표에 수기로 체크하고 사무실에서 다시 정리하고 계신가요? 지오폼 하나면 달라집니다. 현장 도착하면 QR 스캔. 바로 점검을 시작하세요. 체크와 사진, 기록까지 한 번에. 사내 자산 조사. 해야 하지만 늘 미뤄지는 업무. 이제 지오폼으로 한 번에 끝내세요. 현장에서 QR을 스캔하고 상태만 선택하면 자산 대장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이동, 교체, 폐기, 담당자 변경까지 즉시 기록. 체크와 사진, 기록까지 한 번에. 현장 서비스업의 기준을 바꿉니다. 설치 매뉴얼부터 고객 인수, 만족도까지 지오폼 하나로 끝나는 현장. 기사는 화면을 따라 설치하고 사진과 영상은 자동으로 기록되며 고객은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고 평가합니다. 체크와 사진, 기록까지 한 번에. 식품위생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준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지켰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종이 바인더 대신 지오폼이 HACCP 매뉴얼을 현장에서 움직이는 양식으로 바꿉니다. 체크하고 사진 찍고 바로 기록.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가볍지 않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사회복지사는 지오폼에 바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복지사와 만난 순간들을 정확히 남기는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체크와 사진, 기록까지 한 번에. 지오폼은 이 복잡한 관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바꿔줍니다. QR코드 한 번이면 자산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어떤 기기에서든 자료를 입력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체크와 사진, 기록까지 한 번에. 폼은 치료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감염 낙상 QI가 동시에 관리돼야 합니다. 지오폼은 감염 관리 낙상 예방 QI 활동을 현장 전자 기록으로 바꿉니다. 체크와 사진, 기록까지 한 번에.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가입니다. 지오폼은 보육 현장의 기록을 그 순간 바로 전자화해 부모에게 투명하게 전달합니다. 체크와 사진, 기록까지 한 번에. 예. 지금 보시면 체크와 사진 기록까지 한 번에 찍고 누르고 쓰고 라고 좀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지금까지 종이로 쓰던 거를 어떻게 이제 지오폼에 녹여낼 수 있는지 사실 영상으로만 보면 와닿지가 않은데요. 그 영상 속에 보시면은 이제 QR코드를 찍어서 뭔가 작성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직접 체감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제가 이 QR코드를 하나 지금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휴대폰에서 한번 바로 찍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QR코드가 잘 안 보인다거나 안 찍히신다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QR코드를 찍으시면 1일 화재 예방 체크리스트라는 예, 서식이 나올 거예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점검자 이름 넣어주시고 서명까지 넣어주신 뒤에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를 하시면은 아마 이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서 제출 문서 보기, 그리고 문서 공유, 그리고 추가 제출하기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이 보이실 거고요. 제출 문서 보기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작성했던 내용들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PDF로도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이제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제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저희 지오폼인데요. 자, 화재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이곳에다가 아까 제가 QR코드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빠르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보이고요. 이렇게 문서 내용을 클릭했을 때도 점검자명이랑 서명까지 바로 보이시죠? 항목들도 다 보이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체크하는 것들을 QR코드로 부착을 해서 언제든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뭐 종이에다가 일일이 수기로 기입하셨던 건들, 이게 종이가 뭐 낡아서 나중에 뭐 찢어진다거나 소실이 될 우려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오폼에서는 이렇게 한눈에 리스트화가, 전자화가 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오폼을 사용 중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아직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처음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관리자 분들께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톱니바퀴 눌러주시면 메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메뉴 설정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를 하나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상위 메뉴와 하위 양식들 메뉴가 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매뉴얼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요. 한번 보여드리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식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진행을 완료하고 나서 Q&A 때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새로운 양식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양식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양식 만들기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양식 만들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서식뱅크 불러오기, 워크스페이스에서 불러오기, 새로 만들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서식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보니까 다른 사용자가 제작한 템플릿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양식들이 몇 가지 등록이 되어 있네요. 지금 저희 두끼 떡볶이죠. 저희 두끼에서 사용하는 QCSSL 체크리스트 양식도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 양식을 사용하기를 누르면 그대로 이 폼을 불러와서 또 여러분들의 이제 매장에 맞게 이 서식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차량 운행 TBM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외에도 이런 안전 체크리스트들, 이런 양식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 서식뱅크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 지오폼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서로 이런 양식들을 공유를 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서로가 어떤 양식을 쓰는지를 참고해서 더 활성화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서식뱅크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카테고리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시 자, 그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죠. 새로 만들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빈 화면이 하나 나오고 옆에 컴포넌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 양식을 꾸미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성자 이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목이라고 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 양식을 만든 뒤에 사용자들이 작성할 때 입력을 하는 거겠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QR코드 보내드렸을 때 그 성명을 기입했던 게 바로 이 문자 컴포넌트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는 건지는 여기에 양식 미리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보기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모바일 화면 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이게 반응형이기 때문에 이제 PC든 모바일이든 태블릿이든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 넣어주고 이제 작성자 이름 직접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하나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점검 내용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와 문장의 차이라고 하면 문자는 이제 한 줄만 작성이 돼요. 이제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줄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필수를 누르니까 이렇게 별표명으로 바뀌죠.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실 때도 이제 필수 항목을 선택해야지만 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제 필수냐 아니면 선택이냐를 지정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규격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뭐 일일 점검 대장, 뭐 일일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제목이 규격화가 되어 있어야지 관리를 할 때 훨씬 수월하신데 여기 example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뭐 체크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커서를 올렸을 때 네, 이게 지금 화면에서 따로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나오면 바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클릭만 하면 바로 이 내용이 복사돼서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런 예시 문구 여기 이런 식으로 예시 문구를 넣어주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단일 선택 목록 이거입니다. 단일 선택 목록에서 뭐 화재 점검 이라고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 옵션이 체크하는 항목들이겠는데 먼저 지우고 뭐 예, 아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로형, 가로형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예, 아니요 체크를 하셨었죠.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중 선택 같은 경우는 다중 선택 목록으로 해서 이것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체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롭다운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 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카메라 기능입니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할 때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PC도 당연히 앨범 누르면 되고요. 휴대폰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뭐 현장에서 이제 점검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점검 후의 조치 사항들이나 이제 현장 사진들 바로 찍어서 여기다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가 나중에 또 사무실 돌아와서 그거를 이제 따로 보고서 쓰고 첨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즉석에서 현장에서 바로 첨부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카메라 기능이죠. 이름 또 바꿔주면 되겠고요. 조치 내용에서 사진 첨부해주면 되겠죠. 표 같은 기능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서명을 또 작성을 하셨는데 이 서명을 보시면은 총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서명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서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양식 안에다가 아예 그냥 서명을 고정해서 넣어버리는 기능이고요. 등록 시 서명은 아까 여러분들께서 작성할 때 직접 기입하셨던 그 서명이 바로 작성자가 직접 서명을 하는 게 등록 시 서명이고요. 뷰어에서 서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후에 작성한 뒤에 아까 양식을 보셨었죠. 작성한 양식들 그 화면에서 서명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뭐 회의록 같은 거를 작성하고 이 서명을 활용해서 서명표라는 게 또 있죠. 서명표를 만들어서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작성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참석자 하면 뭐 팀장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회의록에도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결제처럼 쓰실 수도 있죠. 이름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고 자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후에 지금 시간 말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다가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필요하실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완료를 하면요. 이렇게 양식이 등록이 되어서 아까 제가 만든 폼들을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사진 이렇게 앨범 누르면 추가할 수 있고요. 서명도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고 저장하면 아까 제가 그 뷰어에서 서명 설명드렸죠? 이 화면에서 바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팀장 서명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2장. 이렇게 서명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화재 점검 체크리스트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건물 관리 체크리스트들. 이렇게 활용만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것들 넣고 점검 일시. 이 지금 작성 일자는 여러분들 등록하시고 나면 연, 월, 일 시간까지 자동으로 여기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 넣고 서명 넣고 하면 끝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지오폼을 통해서 뭐 이런 체크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TBM 일지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일방향적인 것으로만 되느냐? 물론 아닙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자산이 있죠. 자산. 여러분들께서 재고 조사를 하실 때 이제 직접 이렇게 등록을 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이 등록하고 나서 이제 자산에 QR코드를 또 붙여서 이 자산의 정보를 또 확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성된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노트북이 있다. 그러면 이 노트북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QR코드로 뽑을 수가 있어요. 공유 버튼 눌러보시면 이 링크 형태로 이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QR코드, QR 다운로드 있죠. 이 QR 다운로드를 눌러서 휴대폰에서 QR을 딱 찍으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산 대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신 뒤에 이 QR코드를 출력해서 노트북이든 뭐 PC든 책상이든 다 부착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재고조사 하실 때도 다 참고하실 수 있겠죠. 수량 체크도 되고 상태도 보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최신화하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과 이제 피드백을 나누는 과정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AS 뭐 예를 들어 신발 공장에서 뭐 신발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뭐 신발이 뭐 고장이 났다. 이제 신발을 수리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신발이 뭐 밑창이 나갔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넣고 제품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넣어주고 저장.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접수를 외부에서 이 QR코드나 링크를 통해서 이제 AS 접수를 하신 거예요. 고객님께서. 그러면 접수를 받은 저희는 이제 담당자가 이 부츠를 보고 이거는 이제 수리가 되겠다 하면 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죠. 접수 받았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면 이 글을 작성한 사람도 이 댓글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이제 이 신발을 수리하고 나서 여기 확인란이라는 걸 또 활용해서 수리 완료했다고 표식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 상태라는 게 지금 접수 완료라고 되어 있었는데 수리 완료로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수리 완료했습니다라고 담당자가 글도 남겨주고 파일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도 첨부를 해주시면은 이제 보고 접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죠? 접수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 링크를 눌러서 다시 접수했던 사람은 연락이 와서 봤더니 굽수리가 이때 완료가 됐구나 하고 사진도 보고 내가 이제 접수했던 AS가 이렇게 처리가 되었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오폼을 통해서 뭐 단순히 우리 그룹웨어의 게시판처럼 이제 일방향으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용자와 함께 이제 접수도 하고 이제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활용하는 이제 업종별 활용이나 이제 메뉴를 생성하고 어떻게 이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QR코드 작성 후에 QR코드만 설명했는데 작성 전에 QR코드를 어디서 내보내는지를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아, 네. 저희 작성하는 QR코드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서 먼저 관리자분들께서 양식을 만든 뒤에 이 공유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기 외부 응답 설정 있죠? 여기를 처음에 아마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해 주시면 QR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QR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QR코드를 출력해서 뭐 수첩에 붙인다든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작성할 수 있는 곳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일 종료일이라고 해서 이 링크나 QR을 공유할 수 있는 기간 설정도 되니까요.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따로 기간의 제약은 없습니다. 아, 네. 방금 QR에 대해서 제가 기간은 설명을 드렸고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그루베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처음 로그인 하실 때, 자, 로그인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이 화면으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루베어 아이디 있죠? 그루베어 아이디랑 그 도메인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도 그루베어랑 똑같은 비밀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로그인 말고 최초에 접속하실 때는 반드시 그루베어 로그인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지 동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 말고 여러분들 그루베어 로그인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현장 근로자의 교육 일지를 만들고 싶은데 서명란 작성은 교육 내용의 동영상. 예, 동영상 첨부 가능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첨부가 혹시 이 양식 안에 영상이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작성하실 때 영상을 첨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양식 안에 그냥 영상을 넣는 걸 말씀하시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위젯 컴포넌트 보시면 영상 첨부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오폼 그 영상 있죠.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이지 않는 건물 관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 클릭을 보이지 않는 건물 관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양식 안에 영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보이지 않는 건물 관리는 눈에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신 게 TBM 교육일지 근로자분들 전자서명 관련하여 언어 제공은 몇 개국 지원을 하는 전자서명에서 그러니까 서명할 때 나타나는 이 언어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면? 언어 지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글 외에 지금 다른 언어를 지원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로자들이 쓰는 전자서명 관련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양식을 다국어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양식은 그 양식 안에 그 부제목들을 다 영어로 친다거나 다른 언어로 치면 되겠죠. 근데 근로자들은 아이디 비번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양식이 올리기 때문에 이 솔루션에 아이디 비번이 없어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어요. 이미 그렇게 사용하시는 현장 건설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여러분들께서 QR로 이제 작성 화면 들어가신 거는 모두 외부 사용자로 들어가신 거예요. 별도 로그인 필요 없이 누구든지 작성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용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첨부할 용량 정책에 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까지 제한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요청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오폼 사용 전인데 이제 그루베어 사용을
예,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저희가, 안내를, 사전에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룹웨어를 이제 약정 기간을 준수하시면 이제 3년 약정을 지속적으로 준수를 하시는 조건으로 무상 제공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지오폼에 대한 가격표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지오폼 프리미엄 가격이 저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약정기간 준수 조건으로 이걸 사용신청서를 내셨을 거예요. 안 내신 분들은 사용신청서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정기간 만료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다음 계약, 그러니까 이번에 만료가 끝나신 분들은 3년 약정을 해주시면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서 계속 무상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자, QR코드는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음성이 안 들리셨다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지오폼에 대한 가격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으로 사용하시면 유저당 6,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그룹웨어의 약정 기간을 준수한 조건으로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드리고요. 다음에 재계약하실 때 3년 약정으로 지속 이제 체결을 하신 경우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연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녹화 중에 있어서요. 필요하신 분들께 링크로 송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로그인 없이 이제 QR로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외부 사용자라는 이름으로 여기 작성자의 표기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만든 것 중에서 반드시 여기다가 이제 성함을 이제 기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사용자의 이름을 기입할 수 있게 이제 항목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참석자 출석부를 지오폼으로 만들어서 성형도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엑셀 파일로 저장을 했을 때 그 목록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엑셀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장이 따로 되진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하신 경우 이런 이미지, 첨부한 이미지나 사진 같은 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클릭을 하셔서 이 PDF로 이제 건별로 다운로드는 가능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네.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접속을 해야 하는지요? 지금 보시면 여기 form.go.run이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form.go.run으로 접속을 하시면 아이디는 여러분들 그룹웨어 아이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도 그룹웨어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룹웨어 로그인 이걸로 해주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네, 회원가입을 하라고 나온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에 접속 관련해서 혹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신다 하시면 혹시 저희 기술 지원 쪽에 요청을 주시면 제가 그 담당자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웨어 지오폼 3년 그룹웨어. 그러니까 이게 그 지오폼의 그룹웨어 사용료가 3년 약정이라고. 네. 그룹웨어 사용을 이제 3년 약정으로 하시는 조건으로 지오폼을 무상으로 제공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약정으로 진행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먼저는 이제 계약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시되 이제 다음 그룹웨어 재계약을 하실 때 3년 약정으로 체결을 하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지오폼을 무상으로 제공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그 지오폼 아직 신청이 안 되셨다면 지오폼 신청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 아직 사용 신청서 회신이 안 되셨다면 그 고객센터 통해서 신청서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에 대해서는 첨언을 남기시거나 댓글로 남기시면 이제 기록이 다 남는데요. 이게 작성했을 때 이제 작성 일시는 남고 댓글 남겼을 때에 대해서 또 확인은 가능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등록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첨언을 남겼을 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무작위 서명도 가능해요. 무작위 서명도 가능하시죠. 지금 접속이 잘 안 되신다거나 이제 뭐 로그인에 관련해서 뭐 지금 진행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 저희 그 고객센터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동기화가 지금 안 되셨거나 이제 사용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되셨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AS 대장에 대해서 상태를 설정하는 방법. 지금 이 상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화 과정이에요. 이건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좀 더 고도화된 매뉴얼을 통해서, 네, 영상으로 이제 다시 매뉴얼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보드 관련해서는 차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차트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차트 관리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겠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연동이 되도록 진행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큐신 플러스에서는 아직 신청서가 이제 확인이 안 되셨다고 하시네요. 저희 고객센터 통해서 신청서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신청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중에 지오폼에서도 저장한 문서들이 향후에 그룹웨어랑 연동이 되거나 그룹웨어 화면에 확인이 가능할 계획이 없으실까요? 이 부분은 진작 연구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폼들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호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개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컴포넌트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거를 지오폼에다가만 한정을 짓지 말고 우리 이미 쓰는 그룹의 모든 에디터 위치하는 곳에 호출이 될 수 있게끔 폼에 대한 형태가 호출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그걸 계획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 아까 무작위 서명,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던졌을 때 서명을 받고 싶은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 또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무작위 서명을 받아서 내부 구성원들의 서명을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을 근거를 남기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명도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IDB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에 참석한 사람의 서명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목록에서 대장화되는 거, 전자 대장화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장의 목록 칼럼 중에 이미지와 이미지들이 바로 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명 부분은 아직 지금 안 그래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목록에서 바로 서명이 좀 호출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개발팀에다가 넘겨놓은 상태인데 이 컴포넌트를 목록에서 바로 호출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 개발 중에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부분이 어떤 실무에서 필요한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서명 호출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지오폼의 핵심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방법론을 쓰더라도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목록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 이런 목록 보여주기 좀 해주세요.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여러분들 이 목록, 이거를 칼럼이라고 해요. 문서번호, 점검자, 작성일자, 가스안전, 전기 소방안전. 이거에 대한 제목 필드도 여러분들이 다 수정할 수 있고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한 줄 한 줄을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썼던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SO 현장 벽에 보면 부접합 보고서, 그 다음에 TBM 활동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를 해서
이 전자대장 형태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무엇을 출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ISO 심사위원들이 오더라도 이 대장을 보여주십시오. 이 전자대장을 보여주면 이게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자꾸 서류를 요구하시면 그분은 진짜 ISO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요즘 추세가 다 전자대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전자대장으로 써야 하는데 자꾸 인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한번 버려보시고, 감사기관한테 자꾸 뭘 제출을 받아서 종이로 뽑아줄 수밖에 없다 하는 기관도 최근에 저희들이 다 설득했어요. 요즘 디지털 정부라 해가지고 종이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오디트 계정이나 감사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 심사관을 위한, 조사관을 위한 그 아이디 비번을 줘버리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저희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현재는 무료로 이용하고 하다가 나중에 3년 약정을 바꿔야 계속 무상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은 있죠. 복지기관 예산 단위가 좀 3년 단위로 못하는 부분이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김인미사랑 복지항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GOU가 크게 일반 기업 사업부랑 복지기관, 복지항 사업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복지기관은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료를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GOU가 충분히 유연하게 가져갈 겁니다. 내부 시연 요청도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일정 조율을 보셔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 시연 요청이라면 방문 요청을 말하는 건데, 이제 저희들 컨설턴트가 방문을 한다는 게 일단은 좀 MD 산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슈가 되죠. 그룹웨어는 보통 1년씩 재계약 하는데 지오폼 3년 계약을 하면 그룹웨어 1년 약정이 만료돼 해지 시 지오폼 3년 약정이 되어 있어 위약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준을 그룹웨어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룹웨어 기준을 3년 약정으로 쓰시면 지오폼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혹시 그룹웨어를 해지하고 지오폼을 사용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지오폼이 정가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을 때 그 사람이 문서를 확인했다는 증빙,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이미 게시판에 이벤트 기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고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태 코드 변경은 우리 아까 그 상태 코드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게시판에 확인필 프로세스 기억나시죠? 그 확인필 프로세스를 이미 다 포괄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시판 확인필을 쓰시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이 지오폼에서도 그 기능을 연이어 쓰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뉴얼 영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일단 사용자 매뉴얼과 관리자 매뉴얼은 블로그로 통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링크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로계약서도 지오폼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계약 있죠?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전자계약은 사인업계에서도 많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당사 GOU 그룹웨어는 이미 이폼 사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 계약의 형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희 당사도 그룹웨어 계약을 여러분들과 전자계약을 통해서 맺고 있는데 이미 그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자메일에 쉐어메일, 전자메일 알파, 여기 쉐어메일을 하면 쉐어메일로 들어가 보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다시 여기 내려보시면 밑에 보면 뭐 이폼 사인, 사인오케, 많은 사인오케들이 있죠. 사인오케 한번 눌러보실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인오케를 눌려서 계약이 완료된 문서를 보시면 뭐 괜찮아요. 예, 계약서 확인하기 누르면 저렇게 계약서 확인하기를 누르면 이미 계약이 완료된 비번을 걸어놓으면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계약 문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견적 부분은 보여드리지 않고요. 자, 쌍방 계약이 체결된 도장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이미 전자계약 체결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계약을 간인 접인 찍어서 우체국으로 가서 등기를 발송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미 메일로 주고받고 카톡으로 주고받아서 서명을 받고 계약을 끝내버리는 원하는 위치에 그 간인 접인을 찍을 수 있는 개념의 전자계약 솔루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그룹웨어랑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신청하실 수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지오폼이 아니라 전자계약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지오폼 리서치 화면에서 지오폼에서 작성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나? 지오폼 리서치 화면이라는 거 어디 화면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좀 요 부분은 이제 프롬프트, AI 프롬프트인데 이걸 통합 프롬프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없게끔 문맥 의미로 이해를 해서 검색이 되게끔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GOU 내부에 있어서 쓰고 있는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과 기술 지원 요청 목록들이 저렇게 오면 저희들도 저렇게 접수를 해서 대장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 저기 업종병 활용을 한번 돌려볼까요? 상단에. 자, 상단 메뉴는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하나 볼까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양식 등록 작성을 눌려보면, 예. 네, 여기 나오네요. 이러한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이걸 등록하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하실 경우는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드릴게요. 지금 한참 홍보 기간이고 하고, 또 서식뱅크에 올릴 만한 자료들이 저희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만들어주면서 서식뱅크에 전송을 해놓으면 다른 회사의 자료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죠. 수정해 가면서.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2부는 우리 김인미 이사가 복지기관만을 위한 지오폼의 사례를 또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은 아니고요. 복지기관 분들은 남아주셔서 2부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기관의 어떤 특화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웨비나가 조금은 이제 오늘은 약간 광고 홍보성을 띄었는데 앞으로는 교육 웨비나의 중점이라면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눌려보면서 실습 형태로 갈 수 있는 웨비나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의 내부에 팝업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 시간을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정기적인 웨비나 참석을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상위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뭐 음성도 괜찮고 타이핑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맞습니다. 그룹웨어 자산관리랑 지오폼의 자산관리가 별개인가요? 사실 그룹웨어 내부에서도 자산관리가 있고 지오폼에서도 자산관리가 있는데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기존 자산관리 부분과 지오폼에서 만든 자산관리 부분에 어떤 장단점이 있냐 했었을 때 지오폼으로 만들었을 때 QR코드 정보가 있어서 QR코드만 찍어도 자산관리가 정보가 나오고 또 우리 모바일에서 작성이 쉽다라는 거죠. 지오폼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오폼의 자산관리로 옮겨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자산관리를 하면 재고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예전에는 비유동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재무용어에서 고정자산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관리를 재고자산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재고자산은 어떤 원자재, 그러니까 뭐 볼트너트,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말하는 거고 이 지오폼에서 쓰는 자산관리는 책상, 컴퓨터, PC, 뭐 노트북 이런 식의 자산관리가 필요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자산관리의 합산이나 감가상각액이나 취득가액, 그 다음 감가액들이 합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못 드린 게 뭐였냐면 오늘 구체적인 컴포넌트 중에 연산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연산이라는 컴포넌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많은 컴포넌트 중에 옆에 보면 함수와 연산이 있습니다. 상단 왼쪽에 있죠. 함수라고. 이 함수 부분을 오늘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굉장히 좀 이 함수 컴포넌트가 이해도가 좀 높은 이해도가 필요해서 좀 더 좋은 쉬운 또 컴포넌트를 찾으려고 하고요. 저 함수 연산을 함수 편집기를 쓰지 않더라도 사칙 연산 정도, 그러니까 엑셀에서 요구하는 수식 정도의 컴포넌트를 또 추가로 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고자산, 그 비유동자산에 대한 그 재고 파악을 편하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은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진 찍고 올리는 거, 영상 찍고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과 서명을 받아놓는 거, 체크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벽면에 QR코드를 테이프로 붙여서 배치해 놓는 거,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자,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오폼이 이게 개발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더 나은 기능 개선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그러면 저희 복지왕 사업부 김인미 이사가 이제 복지왕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지오폼 활용 범위에 대해서 5가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용자 및 내담자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사례 관리 및 실적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그룹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외부 강사라든지 자원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이나 위생, 안전 점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행정이나 자산, 내부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용자나 내담자 관리를 할 때는 우리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상담 관리라든지 사례 관리 연명부.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가 방문 대장을 작성을 하시잖아요. 우리 복지관 입구에서. 그래서 방문 대장을 여기 태블릿 PC 같은 거 앞에 놔두시고 방문 대장을 직접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례 관리는 우리 그 사업 실적 관리. 요거는 아직 그 수식 연산이 아직 다 개발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적용은 되지는 않는데, 저희 사업 실적 관리를 지오폼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들이 주간 업무일지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 주간 업무일지를 쓰는 복지관도 있지만 팀별로 공동 작업해서 주간 업무일지를 쓰실 수 있어서 업무일지 같은 것도 지오폼을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강사 확인서라든지 이제 우리 강사님들 초빙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제 외부 강사님들이 쓰시는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QR코드를 생성을 해서 링크로 전달을 주시면 그 강사님들이 직접 모바일에서 작성을 하시고 사인까지 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위생관리 점검표라고 해서 이 화장실 청소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차적 관리 이런 것들을 지오폼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사내 자산 관리, 그 다음에 홍보물 사용 현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업체에서 말씀 주신 근로계약서, 이 지오폼을 활용해서 근로계약서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가시려면 그 우리 이폼 사인 그걸로 하시는 게 좋으시긴 하시겠죠. 그래서 이 활용 사례를 실제로 양식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복지관 저희가 지오폼에 샘플 양식을 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자산, 그 다음에 외부 강사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이용자 내담자 관리, 시설 안전 점검 관리, 사례 관리 이런 식으로 항목을 좀 나눠 놨고, 사내 자산 관리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내 자산 관리라고 해서 의자에 대해서 자산 분류 코드랑 물품, 그 다음에 현재 수량, 뭐 취득 단가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요렇게 차트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우리 항목들 이런 컬럼 열마다 합산이라든지 개수 요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차트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 타입은 세로 막대형이랑 꺾은 선형, 원형 요런 식으로 3개가 차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홍보품들 관리가 안 되셔 가지고 요거를 관리 대장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양식을 만들어 놓고 홍보품이 몇 개가 사용이 됐고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요거를 지오폼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도 보시면 여기 그 근로계약서 양식을 요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명까지 넣어서 사용자랑 근로자랑 이렇게 서명을 하실 수 있게 근로계약서도 만들어서 사용은 하실 수 있는데 법적인 효력은 이제 폼사인으로 대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외부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 확인서라고 해서 저희 그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 초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사 확인서라고 해서 여기서 공유 관리에서 링크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링크를 우리 강사님들 문자나 카톡으로 이 링크를 보내드리면 이제 강사님들이 이 문서를 작성을 직접 해주시겠죠. 그래서 그 직접 해주시면 저희 관리자에서는 여기에 강사님이 작성한 문서 번호가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수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또 기간이 기재해야 할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기간 기재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해놓고 그 대장처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담 관리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상담 일지나 상담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진행률이나 중요도, 그 다음에 상담 유형, 그 다음에 사례 번호, 그 다음에 상담 기간, 이런 인적 사항까지 여기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상담 관리 팀장님, 그다음 사무국장님, 관장님들까지 결제도 받으실 수 있게 이거를 문서화 시키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위생관리 점검표를 보시면 이것도 아까 체크리스트처럼 저희 뭐 화장실 그 청소 체크리스트 또는 이제 우리 그 식당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그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걸 작성하실 수 있게 QR코드로 그거를 벽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이제 그 선생님들, 조리원들이 이거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우리 관리자들은 이런 식으로 대장처럼 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사업 실적 관리. 저희 시흥시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그 사업 실적 관리를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직 그 사측 영상이 개발이 안 돼서 그것만 개발이 되면 이제 복지관들도 사측 영상으로 그 어떤 선생님이 그 사업 목표에 어떻게 실적이 형성이 됐는지 이게 유계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연산만 완료가 되면 다시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은 전자결제에 들어가야 되는 양식, 그 다음에 게시판에 들어가야 되는 양식, 그 다음에 지오폼에서 활용해야 하는 양식이 이게 아직 그 개념이 잘 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전자결제에 들어가는 양식은 문서 번호를 꼭 따야 되거나 그 다음에 감사를 받아야 할 문서들은 전자결제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그 지오유 그룹웨어를 쓰지 않는 외부 인원들과 함께 같이 작업해야 되는 문서다라고 하면 지오폼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세스 경영을 하는 문서들은 게시판으로 가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복지관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복지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들 다들 어떤 복지관에서 어떤 양식들을 사용하시는지 템플릿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많이 열어드릴 테니까 좀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 오늘 지오폼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 대표님이 차량 운행일지 차량 관제 솔루션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그 신한이어 컨설턴트가 저희 그룹웨어 여러분들 보시면 이 메인 화면에서 우측에 즐겨찾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즐겨찾기에서 이 차량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 관제 시스템을 아직 도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이게 데모 사이트로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 데모로 표시가 될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법인 차량을 이 차량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법인 차량 위치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행 기록들도 이렇게 다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치 관제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운행하고 나서 이제 운행 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 차량 운행 일지의 차량 관제 솔루션에서는 이 차량 일지가 차량의 시동을 걸고 종료를 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주행 시작 시간과 주행 종료 시간, 이게 이제 시동을 켜고 껐을 때이죠. 그래서 계기판의 거리, 주행 전후, 그리고 주행 거리들 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수정을 눌러서 이제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실 수도 있고, 운전자명, 그리고 부서, 그리고 수정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역들을 수정을 하신 뒤에 이제 엑셀 국세청 양식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엑셀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똑같은 건들인데 이제 시동을 자꾸 켰다 껐다 해서 이렇게 파편화가 되었다면 합산 기능을 통해서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법인 차량의 위치에 대한 관제를 즉각적으로 하시고 또 운행일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셔서 그룹웨어와 이제 연동을 해서 즐겨찾기에서 바로 이 딱 클릭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이 차량 관제 시스템으로 바로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K5 저희 부산지사 차량 법인 차량의 이동 경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정차부터 주행, 그리고 이제 이벤트 발생하면 보통 이제 시동 끌 때 나오는 거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뭐 이전 날들도, 이전 일자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을 한 날짜에 대해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혹시 차량 운행 일지 관련해서도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이 차량 운행 일지 같은 경우는 이 지오폼으로 만들면은 사실 이제 그 키로수 같은 게 자동으로 나오거나 이러지 않고 수기로 또 기입을 해야 되니까요. 이 차량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도입을 하셔서 이 편리함을 꼭 자동 운행 일지 생성되는 거나 이런 위치 관제 서비스 같은 것들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더 질문 없으시면 네, 질문 있으실까요? 예. 추가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 지오폼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